안녕하세요. 저는 디디 매거진 에디터 곰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디 매거진 에디터 하디입니다. 저희 디디갱에서 연재하고 있는 디디 매거진은 매달 회의를 통해서 슬로건을 정하는데요. 이 컨텐츠는 그렇게 정해진 이달의 슬로건 그 자체 혹은 그 슬로건에서 파생된 화두에 대해 이야기하는 팟캐스트 컨텐츠 레코드입니다. 이번 5월의 슬로건은 DMZ였는데요. 그래서 바로 어제 DMZ 여행을 둘이서 다녀왔습니다. 이번 팟캐스트는 그 여행을 복귀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저와 하디 둘이서 편하게 대화하면서 녹음을 할 예정이라 반말로 컨텐츠가 진행된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컨텐츠 시작을 할 거라서 저희 편하게 반말로 저희끼리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DMZ에 대해서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나를 얘기를 먼저 해보자. DMZ. 어. 깨끗한 물 사서 마시는 데는 다 DMZ 것 같다는 생각? 그 막 삼다수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이 그중에서 가장 깨끗한 물은 DMZ에서 나온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만큼 되게 자연이 잘 보존된대. 그리고 그거만큼 지뢰 많은 데로만 생각하고 있었어. 그리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로는 언젠가 한 번은 내가 죽기 전에 지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막연한 상상은 해본 거. 형은? 나는 사실 별 생각이 없었어. DMZ 자체? 그렇지 않나? 근데 그러니까 DMZ라는 게 한국에 있다는 건 알지. 그리고 되게 특수한 상황이라서 존재한다는 것도 아는데 그냥 대한민국 남자면은 거의 다 군대를 갔다 오잖아. 어떤 결격 사유가 있는 게 아닌 이상. 그치. 그러니까 DMZ나 뭐 군사 관련한 어떤 사실들이 되게 신비롭진 않거든. 느낄 때. DMZ도 근데 그 중에 하나인 거잖아. 그래서 엄청 신비롭게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 그럴 수도 있긴 하겠다. 그래서 DMZ 하면은 그냥 군사 분계선 약간 이런 거 아닌가. 38선 그 근처를 DMZ라고 하는 거 아닌가? 그냥 막연하게?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지. 그거 외에는 어떤 정보도 없고, 어떤 편견도 없었어, DMZ에 대한. 그냥. 아예 그냥 무에 가까운? 그지. 별 생각이 없었다, DMZ에 대해서. 근데 이번에 우리가 DMZ라는 슬로건을 정하게 된 계기가 있잖아. 그치. 얘기를 해줘, 네가 그럼. 저희 학교 선배님인데, 빠니보틀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사람 영상을 우리가 자주 보는데, 이제 DMZ 편이 나왔죠. 그래서 DMZ를 막연하게 가면 재밌겠는데라는 생각을 해서, 가볼래? 그래서 가게 됐습니다. 순수 그 이유가 가장 큽니다. 그치.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아주 심오한 회의를 통해서 항상 슬로건을 정한다는 점. 깊고 깊었지. 그치. 아무튼 그거 딱 DMZ라는 곳을 관광할 수 있구나. 를 알게 됐지. 나는 그게 엄청 컸어. DMZ라는 곳을 여행을 가기도 하네? 뭔가 안 맞잖아. DMZ랑 여행이란 단어가 두 개가 합쳐지는 게 상상이 안 되잖아. 그치. 솔직히 나는 좀 더 멀리 가면은 그런 생각도 했어. 뭐 우리 독일 가면 베를린 장벽 가보는 것처럼. 그건 다 무너진 거잖아, 사실. 그치. 우리는 아직 세워져 있는 장벽이란 말이야, 어떻게 보면. 그거를 갈 수 있잖아.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현상이야, DMZ는. 독특한 그 상황 때문에 만들어진 지역인 거지. 그거를 볼 수 있다는 게 나는 되게 신기할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가보고 싶었어, 그 영상 보면서. 진짜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나? 그치. 분단돼 있고 한 게 우리나라밖에 없지.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여행 복귀를 한번 해보자. 우리 근데 진짜 계획 안 짜고 되게 날짜도 똑바로 안 정해져 있었고 숙소도 똑바로 안 정해져 있어서 당연히 날짜가 안 정해져 있었으니까 그냥 뭐 소카 빌려서 가면 되지 않나? 하고 그냥 있다가 가게 된 건데. 그게 우리 방식이지 뭐. 차에서도 잡았는데. 날짜를 언제 정했지 우리가? 내가 이제 평일에 일을 하니까 저번 주쯤에 말을 해줬지. 이번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 사이에는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다. 화수목 중에 가자. 그래서 월요일날 이제는 정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어서 얘기를 했고 이제 얘기가 나온 이상 우린 급발진이 바로 시작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간 거나 마찬가지지. 어쩐지 내 머리에 그게 없더라고. 날짜를 우리가 언제 정했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네가 월요일 날 갑자기 작업하다가 맞아. 갑자기 이제 계획을 좀 짤까? 이렇게 시작했던 것 같거든. 그래서 나는 내일 가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내일 가지 뭐 약간 이렇게 됐던 거. 그래서 약간 이건 사담인데 형이랑 여행 가는 게 내 경험의 대다수니까 여행이 생각보다 별거 아닌 거라는 생각이 있는데 남들이랑 가면 그래서 되게 어려운 것도 있더라. 특히 국내 여행은 안 되면 차에서 자지 뭐. 우린 차에서 자본 적도 있으니. 그럼 가서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인식이 엄청 센데 난 정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치. 게다가 더 신기한 건 난 J인데, 게다가 파워 J인데, 여행은 그렇게 가는 게 내 머릿속에 계획인가 봐. 그것도 계획이지. 그지? 나름 우리도 계획을 짜고 간 편이야. 우리 여행 치고는. 맞아. 우리가 계획한 게, DMZ 투어를 하려고 보니까, 일단 화요일 휴무였어, 그지? 그리고 아침에 일찍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공릉에서 출발하려면은 엄청 일찍 일어나서 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맞아. 처음에는 철원에서 24시 사우나를 찾았다. 그런데 철원이 크더라고. 그래서 철원에 있어도 1시간 반. 그랬어? 공릉에서 출발해도 1시간 반. 근데 여행에 재미가 있으니까 1시간 반 걸려도 철원에 자는 게 안 낫나? 했지만 거기는 우리가 아는 사우나가 아니라 24시가 아니었다. 그래서 찾다 보니 공릉과 철원의 중간인 포천을 알게 된 거지. 바로 출발. 그치. 거기서 찜질방에서 자고. 근데 우리 찜질방에서 진짜 뭐 안 했다. 잠만 잤다. 목욕하고 뭐 찜질방 가면은 막 식혜 먹으면서 어디 들어갈 만도 한데 없이 그냥 잤음. 들어간 거랑 톡을 들어갔다. 톡을. 난 처음 들어가보긴 함.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우리들 우덜식 여행이 시작됐지. 화요일 10시에 공릉에서 출발해서 포천 찜질방 도착하니까 11시 반? 11시쯤 도착했던 그랬나? 것 같아. 아무튼 그래서 자고 별거 없이 둘 다 잠을 좀 못 잤지. 근데 나는 진짜 한 3시간 잔 것 같아. 나도 한 4-5시간 많아봤자 잠이 안 들더라고. 나 목침 너무 불편해. 목침을 베고 자는데 처음에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목에 베잖아. 목이 뻐근한 건 이해가 돼. 근데 팔이 저려. 나도. 그래서 이거 뭔가 이상하다 하고 목침 뺐거든. 그때부터. 난 근데 톡을 밤만 들어가는 사람도 처음 봐가지고. 아니 네 옆에 아저씨도 그렇게 잤어. 나 그거 보고 간 건데. 아 그래? 나는 그러니까 처음에 데이터가 없잖아. 네가 자는 걸 못 봤잖아. 둘 다 봤을 때 옆에 아저씨인가 아니면 빈자리였나 그게 반쯤 들어가 있었어. 그래서 나도 그냥 보고 저렇게 쓰는 건가 보다 이러고 이제 반만 했지. 근데 화장실 갈 땐가 보니까 네 아예 들어가서 자더라고. 그래 약간 깜깜하게 잘 수 있으니까. 눈 부시긴 하더라. 반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몇 시쯤 깼냐? 10시? 목표는 9시 반에 일어나는 게 목표였는데 9시 한 40-50분? 40분쯤에 네가 10시다 그래서 깼지. 40분이었지 근데. 엄마가 하는 식으로다가 전개를 했지. 오랜만에 당했다. 밥 먹으라 했는데 밥 안 돼 있는 그런 거지. 그러고 그냥 호다닥 씻고 나와서 커피 한 잔 사고. 커피 한 잔 사고 그러고 이제 출발. 철원 두루미 평화타운. DMZ 두루미 평화타운. 그래서 두평타. 두평타를 찍고 출발. 원래 그러고 가면서 먹을 거 있으면은 그러니까 식당 보이면은 아무데나 들어가서 먹자 하고 출발을 했는데 뭔가 나는 그런 느낌이었어. 보고 뭔가 더 맛있는 거 있을 것 같은데 더 맛있는 거 있을 것 같은데 하다가 도착을 했어. 형은? 그냥 이 식당 딱 봤는데 들어갈까? 뭐 더 있겠지 하고 계속 가다가 점점 식당 없는 도로로 갔던 것 같아. 나는 솔직히 말해서 먹는 거를 그렇게 즐기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난 가든 같은 데를 가고 싶다 해서 우리가 그렇게 된 거거든. 처음에 얘기했었지. 내 머릿속 이미지에 가든이 안 보이더라고.
내가 생각했던 건 철로 이렇게 그런 펜스 같은 출입문이 있고 한참 올라가야 되는 그런 데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뭐 의도적으로 지어진 느낌이 다분한 가든이었고, 가든이 아닌 식당에 이렇게 몇 개씩 붙어있는 구조였지. 그래서 좀 어차피 우리는 깊은 데로 가는 거니까 깊은 데로 가면 있겠다. 없더라고. 없었지. 못 먹고 두 평타를 가는데 내가 배가 갑자기 겁나 아픈 거야. 근데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내가 원래 아침에 그렇게 단 커피를 잘 안 먹는데 달달한 걸 골랐잖아. 믹스커피 먹었잖아. 믹스커피. 근데 그게 처음에는 달다 맛있다. 가루 안 아끼네 이러면서 막 먹었잖아. 근데 그거 한 반쯤 먹었을 때보다 속이 좀 안 좋았어. 사실은. 그러니까 울렁울렁. 미스거리는 느낌이 있었어. 너무 단 걸 먹어서 또 첫 끼로 속이 안 좋은데 라는 느낌이 있었다. 이제 그게 점점 배 아픈 느낌으로 바뀌더니 이제 서서 운전을 거의 하다가 보이는 관공서 가가지고 국가덕 파티. 그치. 좀 신세를 졌지. 뭐 하는 데였더라? 농수산물 뭐 그런 거였나? 그런 거였나? 그게 어디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굉장히 신세 졌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두 평타. 두 평타 도착. 두루미로 도배가 돼 있는 철원을 보면서 진짜 이렇게 하는구나. 또 누군가 울산에 왔을 때 고래 칠갑을 해놓은 울산을 보면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좀 센세이션했다. 두루미로 아예 그냥. 두루미는 처음 본다 진짜. 철원 말고 두루미라고 도시 이름을 불러도 될 정도였으니까. 두루미로 있었잖아. 아 맞아. 실제로 두 평타가 두루미로에 있었으니까. 두 평타. 두 평타 12시에 도착했는데 프로그램이 진행하는 시간이 1시 반이었다. 맞아. 그러니까 관공서잖아 어떻게 보면은. 근데 갈 때 점심시간은 진짜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가니까 점심시간이었어가지고 맞아요. 1시까지 와라 뭐 그거였나? 그 뭐 작성 교육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1시 늦어도 10분 안에는 오셔야 된다. 맞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지. 근데 이게 3시간 정도 걸리는 투어니까 1시 반에 시작하면은 4시 반에 끝나는 거잖아. 근데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그 전에 알아봤던 게 철원의 한탄강 둘레길, 주상절리 둘레길인가? 거기가 4시에 티켓팅 마감인데 애초에 우리 투어 끝나는 게 4시 반이면은 거기를 이제 못 간다. 그냥 계획이 수정이 많이 됐지. 일단은 DMZ 보러 와서 그 DMZ 투어 신청했으니까 뭐 소기의 목적은 달성을 했다. 일단은 성공했다. 나머지는 이제 부가적인 거고. 어쨌든 그래서 되게 인자하신 선생님한테 식당 추천 받고 그 막국수집 네델이라는 곳이 네델이 그래. 네델이에는 막국수집과 중국집이 있다. 그래서 네대초라는 곳으로 쳐서 가면 식당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다 했는데 네대초였어? 네대초등학교였어. 그걸로 갔는데 정말 작은 동네였지. 그치. 100m도 안 될 거야. 우리가 간 길은 뭐 그랬지. 그래서 거기서 군인이 밥을 먹는 데가 있었지. 지동관이라고. 여기 로컬 맛집이다. 여기 찐빼이다 해서 바로 들어갔지. 실제로 사람도 많았어. 거기 제일 많았던 것 같은데. 맞아.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는 볶음밥. 형은 간짜장 꽃배기를 시켰는데 양이 엄청나게 많았다. 그리고 원래 같으면은 내가 무조건 탕수육을 시키거든? 그치. 근데 그때 무슨 그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네가 물어봤잖아. 탕수육 시킬래?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됐다 이랬는데 시켰으면 이제 큰일 날 뻔했던 거지.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 탕수육 통째로 포장해 왔을걸? 맞아. 양을 보고 압도당했으니까 나는. 나도 그 기분을 약간 이해했어. 근데 거기서 웃긴 게 하나 있었지. 가게를 들어갈 때는 철원 넘버원 중국집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철원 넘버원 짬뽕집이었다. 맞지. 그래서 보니까 사람들 짬뽕을 많이 드시긴 하더라고. 그 볶음밥에 그 서비스에 나온 국물이 짬뽕 국물이니까 그거 맛있긴 하더라. 확실히. 맛있더라. 다 먹고 두루미 평화타운 다시 가니까 1시 좀 넘었을 건데 1시 한 2, 3분? 도착해서 그때 이제 다시 접수하고 그리고 간단한 교육을 받고 가야 돼가지고 네가 막 설명을 들었잖아. 네가 그걸로 대표자 쓰는 걸 해서 그때 네 무슨 설명 들었어?
그 형이랑 같이 들었던 교육을 할 거라는 교육을 들었지. 아, 교육 예고? 이거 이따가 이렇게 할 겁니다. 하는 거야? 아, 그래? 그래서 나는 그 막상 우리 둘이가 동시에 교육을 들어갔을 때, 뭐야 했던 거는, 그 전에 받는 느낌은, 그래도 DMZ잖아. 그러니까 뭐 안 되고, 이런 게 막 맞아. 말해줄 줄 알았어. 맞아. 나도 뭐 되게 엄청 엄격한 뭔가가 있을 줄 알았어. 막 차 뭐 라이트는 켜시면 안 되고요. 뭐 비상등 켜고 따라오시고요. 막 이런 거 할 줄 알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었구나. 그냥 결국에는 앞차 잘 따라가세요 느낌이었으니까. 내가 지금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지금 생각해보니까 니한테 그때 무슨 말 했지? 그땐 안 궁금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왜 안 물어봤을까 싶긴 하네. 그 어떤 중요한 내용일 줄 알고 안 물어봤지 싶긴 해. 왜 이제 물어보나 이거를. 근데 안 중요하니까 네가 나한테 말을 안 했겠지. 그래서 간단하게 그 지도 보면서 이제 투어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겁니다 하고 뭐 여기서 어떤 거는 찍으면 안 되고 뭐 우리나라 이제 군사시설이나 그 남방 한계선? 그것도 이제 군사시설처럼 그래서 그런지 그런 거 나오는 사진 안 되고 우리가 땅굴도 갔는데 그것도 찍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투어 진행할 때 이런 사진은 찍으면 안 됩니다.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됩니다. 나 뭐 여기는 체력적으로 힘든데 너무 힘들 것 같으면 미리 말씀을 하시고 들어가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 그 어르신들이 좀 와가지고 그런 설명을 이제 들었던 것 같아. 미연에 이제 방지하려고. 그리고 제일 많이 들었던 거는 난 문콕 얘기 제일 많이 들은 것 같아. 아, 맞아. 그 이제 투어가 차를 타고 가이드 차를 따라서 스팟 도착할 때마다 주차하고 내려가지고 투어를 진행을 하는데 그 주차할 때 뭐 선이 따로 없으니까 충분히 간격을 이격해가지고 주차를 해라. 문콕이 일어날 수 있지 않냐 하면서 막 그 얘기가 좀 근데 되게 강조를 하시는 것 같긴 했어. 최근에 되게 데이셨나 봐.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는 문콕으로 누가 문제를 삼았다 싶긴 하더라. 그래서 맨 처음 그 교육을 받을 때 차량 관련된 사고는 우리가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걸 가장 먼저 말씀해 주셨었거든. 그리고 그 붙어 있었다 이가? 안내문처럼 엄청 크게 맞아. 경고 표지판처럼. 맞아. 그래서 되게 이게 되게 문제가 많은갑다 했는데 난 괜찮아. 형이 운전을 잘하니까 잘 되겠지. 약간 막연한 그런 건 있었지. 그리고 이제 교육이 다 끝났지. 교육은 생각보다 뭐 별거 없는 느낌이었어서. 맞아. 별거 없어. 다 듣고 나면 별거 없는데 들을 때는 와 이거 안 들었다. 나중에 큰일 나면은. 맞아. 그러니까 나중에 뭔 일 생기면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겠다 싶어서 엄청 집중해서 들었거든. 사실 별 내용 아니었어. 잘 따라다니고 문콕 조심해라. 아 근데 그건 신기했다. 나는 당연히 북한 쪽을 찍으면 안 될 거라 생각했고. 근데 북한은 마음껏 찍되 남쪽을 찍지 마시오 하는 느낌을 되게 세게 받았어. 북한은 뭐 알아서 해라 같은 약간 느낌. 그렇게 하고 이제 나한테 개인적으로 재밌는 게 있지. 그 잠입 경찰 같이 차 위에 이렇게 경광등 딱 꽂고 속도 내면서 달리잖아요 영화에서. 그걸 주시더라고. 원래 그 약간 갤로퍼 같은 차 타는 형사가 갑자기 어디선가 경광등을 꺼내서 붙이면 이제 그때부터 자차에서 경찰차가 되는 거잖아. 본원 모먼트 시작. 그치. 그러면서 이제 막 신호 다 무시하고 그런 것처럼 차에 이 파란 경광등을 붙이고 우리는 투어를 했는데 그 맞은편에 이제 다음 타임 오는 거 보니까 걔네는 또 노란색이더라고. 아 그래? 노란색 붙이고 왔었어. 아 매표 하는데 종류가 2개 있었다. 노란색, 파란색. 아 그래? 빨간색은 안 쓰나 봐. 그런가? 모르겠다. 또 다른 의미가 있나? 그것까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제 그 DMZ 투어 출발. 우리 포함해서 4대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손님으로 온 건 4대. 가이드까지 5대. 그리고 이제 검문소를 지나가면서 7대로 변경. 아, 군인차. 맞아. 그 이제 두루미 평화타운. 두평타에서 가이드 분 차량 따라가지고 출발을 하는데, 이제 그 민통선 넘어가면은 군인분들이 같이 동행을 해야 돼가지고, 군 차량이 2대 붙었어? 무슨 트럭 같은 거 한 대랑 진짜 군용차 한 대가 붙었었어. 그렇게 해서, 인솔 받아가지고, 맨 처음 간 곳은 제2 땅굴. 어땠어? 나? 솔직히 말해서 폐쇄 공포증이 살짝 올까 걱정을 했었는데. 그런 건 없더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그리고 뭔가 제일 신기했던 거는, 이거 어떻게 뚫었냐? 약간, 맞아. 이게 상상을 해봤는데 되게 낮아서 우리도 고개를 숙이고 막 허리를 굽힌 채로 가야 됐었잖아.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누군가는 이걸 파야 됐단 말이지. 그걸 상상하니까 와 진짜 힘들긴 했겠다. 진짜 이게 이 노동력과 맞바꿀 만한 가치가 있었나. 그런 점이 신기했다. 그리고 되게 시원했다. 맞아, 엄청 시원했다. 에어컨 튼 것처럼 그 여름에 은행 들어갈 때보다 그때보다 시원했던 것 같아. 진짜 맞아. 시원하더라. 첫 들어갔을 때 느낌은 훨씬 시원했어. 바람이 부는 느낌? 맞아. 그게 코스가 500m 정도 된다고 들었던 것 같거든. 처음에 이제 계단이 120개인가 있고 그 길이를 약간 불편한 자세로 들어가다 맞아. 보니까 뭐 고개도 숙이고 다리도 좀 많이 구부려야 되고 하니까 금방 덥고 힘들긴 하더라고. 생각보다 나는 완전 관광지처럼은 안 만들어서 좋았다라는 느낌이 있어. 땅굴 들어갈 때 보니까 현역 군인이 한 명 앞에 같이 갔잖아. 인솔을 해줬지. 딱히 말은 안 했는데 너무 궁금한 거야. 얘는 지금 여기서 근무를 쓰는 건지. 병사였거든? 맞아. 뭔가 궁금하고 물어보고 싶긴 했는데 괜히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아 근데 그건 있었다. 제2땅굴에서 약간 군대 생각 되게 많이 나는. 그래? 돌아 나올 때 군인 장교분들이랑 병사분들 다 같이 우리가 이렇게 크로스해서 지나가야 되는 그때가 있었는데 나도 우리도 이제 23, 4단 나왔을 때 해안 투입되기 전에 꼭 이런 교육 같은 걸 받았었는데 내가 그냥 뭔가 의지를 다지는 듯한 교육용으로 이거 여기로 왔구나 하는 게 느껴져서 아 나도 그때 그런 거 했었는데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거기서 실제로 진짜 군인분들을 많이 그치. 그럼 내가 그냥 그 부대 안에 있는 사람이면 느낌도 살짝 아주 살짝은 있었던 것 같고 각 군 부대 위치가 사실은 뭐 약간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일 거 아니야. 그리고 그치. 예전에 어떤 공격을 받았던 적이 있거나 그런 거를 이제 잊지 않기 위해서 랜드마크처럼 뭔가 설치를 해놓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지. 6.25 전쟁 때의 뭐 흔적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후에 북한의 간첩 활동 같은 거 남겨가지고 그런 거 정훈 교육할 때 그런 데 갈 때가 있잖아. 보니까 옛날 생각도 좀 나긴 나고. 약간 허가받고 군대 들어가는 느낌? 이번에. 그런 느낌이 되게 세게 들긴 했었어. 특히 제2땅굴. 나는 제2땅굴 들어가면서 신기했던 거는 우리가 갈 수 있는 최대한으로 갔을 때 그게 끝이 아니고 마가는 져 있는데 이 뒤편이 보이잖아. 이제 그쪽으로 한 2km 정도 더 가면은 북한 소방산 쪽으로 나온다 했거든. 맞아. 그게 신기한 거야. 그러니까 진짜 북한이랑 연결된 굴인 거야, 이거는. 해서는 안 되겠지만 갈 수는 있구나. 그러니까 길은 나 있다. 이론상 불가능한 건 아니구나. 그치. 뭐 가는 길에 지뢰도 없을 거고. 그치. 거의 다 뚫려 있으니까. 그게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엄청 암흑시야인데 와, 그러니까 절로 가면 북한이라는 거지. 이 생각 하나가 되게 그 순간을 되게 신비롭게 만들었던 것 같아. 300m 앞에서 멈춘 거라고 기억을 하고. 어떤 게? 우리가 이제 제2땅굴에 들어가서 끝 지점이 북한으로 넘어가는 거에서 300m 앞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는 북한이랑 가장 가까운 곳을 찍고 온 거지. 그렇지. 그런 것들이 좀 신기했다. 그냥 봐서 좋았다, 신기했다 보다는 생각에서 오는 신선함? 그런 게 좀 느껴졌다. 땅굴은 저기가 북한이야? 라는 생각 때문에 신비로웠던 것도 있고 네 말대로 이걸 어떻게 팠지? 지금 팔아 해도 힘든데 그 당시에 이걸 어떻게 팠을까? 이것도 신기했고 또 그 밑에 이제 좀 걷기 편하게 막 뭐 깔려있고 막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우린 알잖아 이제. 이거 어디 업체 불러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 그게 좀 소름 끼치고 그랬었지. 계단도 120개면. 그지? 그거는 진짜 좀 보통 일 아니었을 텐데. 그 생각이 좀 들더라. 그러고 다시 차를 탔지. 이제 차 타고 전망대로. 평화통일 전망대였나 그랬을 거야. 어디 주차를 하고 레일바이크를 타고 이제 올라갔던. 정말 모노레일인가? 이름이 그랬던 것 같은데. 모노레일. 그거 재밌었어. 한 2, 3분 가는 엄청 짧은 그거였는데 풍경이 이뻤다. 우리나라 안 갔다?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되게 그런 느낌을 세게 받았어. 사실은 서울은 눈 돌리면은 다 건물인데 여기는 어쩌다 눈에 건물이 걸리고 다 자연이니까 그게 좀 이국적이라고 느껴졌을 수도. 근데 나는 그러니까 저기가 그럼 북한이야? 가 신기했던 것 같아. 뭐 어디 벽을 딱 세워가지고 여기부터 북한입니다라고 돼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볼 때는 산이고 들이고 한데 거기에 이제 막 초소들도 좀 보이잖아. 저 너머에 보이는 저 언덕 같은 게 김일성 모식이고 막 하면서. 맞아. 나는 그런 거 신기했던 건 평야 같은 데라서 가 진짜 신기했다. 내가 상상한 그쪽에 만나는 지역은 엄청 빽빽하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막 위성 사진 같은 걸 스크린에 보여주고 막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 그럼 진짜 눈에 담기더라고. 그치. 그게 되게 신기했다. 그리고 디지털 망원경이 신기했고. 이제 그 전망대 망원경들이 막 설치가 돼 있는데 어떤 거는 그냥 우리가 아는 쌍안경 형태처럼 설치가 돼 있었고 같은 데 있을 것 같아. 그치. 돈 넣으면 볼 수 있는 망원경. 그런 거랑 전자 망원경이 같이 섞여서 설치가 돼 있었는데 전부 무료였고 북한 쪽을 볼 수 있게 돼 있었다. 그래서 실제로 북한군 초소도 우리가 봤고 북한군도 봤다. 북한군 추정. 그 같이 동행하던 어르신들 얘기할 때 니도 옆에서 니는 뭐 하고 있었어? 나는 딱 거기 쌍안경 잡자마자 바로 북한군 초소랑 북한군 먼저 찾았거든. 네, 오늘 이 친구들 한번 본다라는 생각으로 바로 그것만 찾았단 말이야. 자연 이런 거 나 안 보고 그냥 바로. 난 동물 찾고 있었다. 동물 찾고 있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산이면 그런 생각 안 했을 텐데 평야처럼 돼 있으니까 진짜 잘 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침 내가 또 요즘 청동울에 빠져 있기도 하고 하니까 뭐 있지 않을까? 해서 반대 없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형이 여기 이거 있다. 초소 있다. 그래서 봤는데 와 좀 묘하다 해야 되나? 이런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와 진짜 있네? 그치. 이런 느낌이었다. 맞아. 대부분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군대를 끌려가는 거잖아. 나쁘게 그치. 말하면. 근데 가서 실체 없는 적 때문에 계속 긴장 상태에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 아무래도. 맞아. 진짜 북한군을 앞에 두고 GP에서 근무를 하면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 진짜 있긴 한가? 약간 눈에도 안 보이는 걔네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생하는 게 아닌가 같은 억울한 생각들이. 시뮬레이션 같은 거 아닐까? 그치. 느낌? 이번 기회에 실제로 북한 초소 북한군도 보니까 진짜로 있구나. 있긴 한 거였구나, 어. 진짜로. 그것도 신기했지. 그리고 그냥 육안으로 북한을 이렇게 보는 게 나는 처음이니까 그게 엄청 신기하고 오래오래 보고 싶었어. 근데 이제 투어다 보니까 빨리 1층으로 내려가세요 하면서 계속 다음 일정을 위해서 움직여야 됐어가지고 또 맞아. 우리만 그런 걸 수 있잖아. 우리만 지금 신기하고 어르신들은 다 내려갔었잖아 이미. 그 어르신들은 실제 걸어서 가셨던 느낌이었다, 그때. 같이 온 어르신들은. 옛날에 저희 가봤었는데, 이런 느낌이 좀 들기도 했었어가지고. 어쨌든 나는 전망대에서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싶었는데, 충분히 양껏 못 본 느낌이긴 해, 그때. 그래서 좀 아쉬워, 그때가. 약간 봤다는 거에 만족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었지. 맞아. 그리고 항상 어떤 컨텐츠, 뭐, 땅굴을 가. 그러면은 그 옆에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박물관이라 해야 될까? 약간 전시관? 그 정보를 전달하는 시설이 바로 옆에 붙어 있고, 그 전망대 같은 경우에도 그게 또 있었잖아. 1층에. 약간 전쟁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는 그런 것도 계속 그렇게 설치가 돼 있더라고. 어쨌든 북한을 실제로 봤다. 참 그게 참 신기한 경험. 그러고 우리가 거기 갔잖아. 매점. 거기 딸려 있는 매점. 모노레일을 다시 타고 내려왔는데 차를 드시고 가셔라는 거야. 아 맞아.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그 휴게소 앞에 있을 법한 그런 가게가 있었는데 저는 솔직히 좀 놀랬거든. 그게 어떻게 저분은 여기서 장사를 하실 수 있는 거지? 이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DMZ 들어오려고 군인분들 막 같이 그거 해서 왔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여기서 장사하고 있나. 근데 거기에서 시식용으로 주던 뻥튀기가 진짜 맛있었다. 고구마 뻥튀기였어. 나는 그 차 마시고 가라 해서 되게, 그니까 장사인 줄 알았거든. 근데 그냥 진짜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게 있었지. 차였다. 차가 맛있었다, 근데. 맞아, 고소했어. 그래서 거기서 난 그 생각도 했다. 거기서 차라리 시간을 더 적게 가져가고, 그 위에서 더 볼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 그치. 그리고 이제 거기로 갔지. 월정리. 월정리에서는 그냥 거의 해살 만드는 느낌. 처음에는 설명을 이제 쭉 우리가 들었는데, 사실 나는 설명이 없었으면 오히려 더 재밌게 봤을 것 같아. 근데 설명이 사실 필요한 설명이긴 하겠지만, 여기가 진짜 월정리역이 있었던 곳이 아니고, DMZ 너머에 있는데, 그거를 옮겨와서 볼 수 있게 설치를 했다. 맞아. 그리고 이제 부서진 기차 있고 막 한 게,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재현한 거네? 라는 것 때문에. 그냥 확 식더라. 그래도 나는 그거는 의미 있었어. 철만은 달리고 싶다. 라는. 표지판 같은 거? 이걸 뭐라 그래? 문구? 프레이즈? 이런 거를 보면서, 어렴풋이 어릴 때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 철만은 달리고 싶다라는 표현을. 근데 그게 나는 정확히 뭔 말인지 몰랐어. 나도. 근데 그게 분단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못 가니까 기차가. 통일에 대한 염원 같은 게 좀 담긴 말 같더라고. 맞아. 그런 식으로 분명히 배웠을 텐데, 잊고 살다가 그 말을 보니까, 저 말 안에 그런 뜻이 있겠구나. 빨리 통일이 돼서 북한으로 이제 같이 갈 수 있는. 나를 염원한다.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어쨌든. 그 근처가 이제 다 군사 시설이었어가지고, 지금 사진 찍지 말라 해가지고 안 찍었는데, 안 나오게 그냥 이쪽으로는 찍어도 된다 해서 다시 가가지고 이제 사진 남기고. 맞아. 그랬었지. 그건 진짜 신기했다. 뭐 관광지 바로 옆에 진짜 부대가 있다고? 그런 거는 신기했다. 근데 뭐 우리도 해수욕장 옆에 초소 있었으니까. 하긴 그렇긴 하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게 아닌데 우리가 가서 거기서 근무를 했다 보니까 좀 무뎌진 그런 것 같아. 누가 보면은 야 여기는 해수욕장 바로 옆에 군사 초소가 있네 할 수도 있는 거지. 그치. 그 옆에 이제 뭐 궁 같은 거 꽤 크게 짓고 있길래 저건 뭐지? 원래 뭐 약간 저런 터가 있었는데 재현? 복원하나? 했는데 거기가 궁예 테마파크. 그게 너무 웃겼어. 궁예 테마파크라는 거.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게 왜 궁예 테마파크가 있냐. 남방 한계선과 북방 한계선 사이에 실제로 궁예가 거주했던 성터가 있었다. 이것도 거기로 재현했다. 맞아. 궁예가 지내던 태봉국이라는 그 터라 해야 될까? 재현을 그러니까 월정리역도 재현이고 그 궁예 테마파크도 재현. 궁예 테마파크는 대체 어떤 니즈로 만들어지는 걸까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 딱 기안84가 생각이 나더라고. 여기 철원에 궁예 테마파크 생긴다고 말해주고 싶다 그렇게 생각했어. 아무튼 이제 나오면서 구경 싹 하고 끝인가? 나오면서 구경이라 할 게 없지. 왜냐면 차로 지나가면서 봤었으니까 내려서 봤다기보다는 약간 뭐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는데 기다려주진 않는 느낌. 막 그런 거 있었잖아. 노동 당사. 맞아. 사람들이 꽤 많이 살던 도시. 도시였어가지고 은행이 막 많았고 4개인가? 했는데 전쟁 이후에 지금은 한 군데 그것도 금고만 터가 남아가지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근처에 얼음 창고도 있었는데 그걸 이제 가면서 보실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듣고 차를 타고 이동을 했지. 근데 나는 솔직히 내려서 보고 갈 줄 알았거든. 나도. 근데 그냥 그대로 퇴장하면서 이제 그 사파리 보듯이 우리 맞아. 다 보고 검문소는 나갔지. 나가자마자 노동당사가 딱 있었지. 맞아. 노동당사 되게 멋있었어. 그 건물 모양새가 디자인 이런 건 되게 멋있어. 딱 그 사회주의 국가 시설 같았어. 이게 다 똑같고 뭔가 딱 그 직선적이고 약간 그런 느낌. 그거를 복원을 안 해놓고 좀 무너져 있는 상태로 보는 게 맞아. 더 세월감 같은 게 느껴지니까 좋더라. 임팩트가 컸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복원 안 했으면 좋겠어. 진짜 이런 일이 있었다 과거에 이것까지 보이는 것 같아. 막연하게 상상이 되니까 요게 옛날에는 큰 도시였고 이랬으면 막 사람도 엄청 왔다 갔다 하셨었겠지. 이런 거를 이제 이미지화를 머릿속에서 시킬 수 있으니까. 근데 복원을 시켜놓으면 그냥 괴리감만 드는 것 같아 좀. 그거를 우리가 월정리역이랑
공예 테마파크에서 느낀 게 아닐까. 맞아. 아무튼 노동당사는 사실 투어에 포함된 건 아니지. 그 전에 이제 신분증 돌려받고 경광등 다시 네. 반납하고 투어는 거기서 끝. 인사 다 드리고 나와서 노동당사 천천히 보고 우리는 저기 고석정 맞아. 몇 분 정도 걸렸지? 한 10분, 15분 걸렸나? 15분? 17분? 18분? 뭐 이렇게 걸렸던 것 같은데. 고석정 도착했는데 왜 고석정 우리가 이미지로 본 거는 그 강 있고 강 양옆으로 절벽이 쫙 있고 거기에 정자가 이렇게 딱 있는 이미지인데 절벽도 안 보이고 강도 안 보이고 가늠이 안 되는 거야. 여기가 맞나? 하면서 두루미 모양을 한 분수대 있고. 맞아. 두루미 분수대 있었다. 그래서 난 근데 순간 까먹었다. 고석정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일단 뭐 온 김에 돌아보자 했는데 계단을 내려가니까 레전드가 나왔지. 맞아. 입장료 있었나? 고석정? 아니 고석정은 입장료 없었나? 주차비 정도? 아 진짜 좋았다. 고석정은. 맞아. 그 걷는 길도 되게 좋더라. 엄청 좋았어. 거긴 진짜 좋았어. 걷는 길이 좋은데 좀 다 이렇게 평지를 걷는 게 아니고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형식으로 돼 있어서 되게 체력 소모는 좀 있었다. 올라올 때 좀 많이 힘들긴 했다. 그치. 어르신분들 생각하면 못 가겠다. 맞지? 그 내려가는데 그 밑에 이제 선착장이 있었잖아. 나는 그게 어떤 건 줄 알았냐면 더 이제 강줄기 위로 가야 배 탈 수 있는 데가 있고 왜냐면 우리 왔을 때 딱 배 들어오고 있는 걸 봤단 말이지. 맞아. 그래서 저기 지금 배 오는 방향 저쪽으로 우리가 가서 타야 되나 보다 했는데 거기서 타는 거더라고. 맞아. 보트 탄 거 너무 좋았어. 나는 고소장에 딱 두 개가 기억나는 게 그 고소장 가운데 이제 모래사장이라 해야 되나? 퇴적지? 뭐 그런 거겠지. 거기에 갈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거기서 그 고석정의 뷰를 볼 수 있었다는 거. 그거랑 보트를 타서 좀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다는 거. 그게 되게 좋았어. 되게 신기했다, 난. 진짜 우리나라에 없는 경치라고 생각을 했다. 나도 그 비슷한 뭔가 경치를 어디서도 본 적이 없는 느낌이었어. 우리나라 되게 볼 때 많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달까? 여기는 진짜 순수 뷰로는 정말 어나더다.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 우리가 제일 많이 했단 말이 그 중국 장강 장가게. 장가게? 그 뷰다라면서 계속 그 얘기를 했었지. 진짜 좀 와, 이건 진짜 멋있다 하는 그런 느낌이 되게 들더라. 말하면서 점점 생각나는 게 그 정자. 정자 앞에 돌이 하나 이렇게 솟아 있었잖아. 그걸 고석이라고 한다고 그랬었거든. 그리고 그 고석이 보이는 그걸 경치로 삼는 정자 해서 고석정이다. 그 섹션을. 근데 그 고석이라고 불리는 거기가 되게 예뻤지. 엄청. 그리고 막 말벌집. 맞아. 엄청 큰 거. 멀리서 봐도 잘 보일 정도로 있으면 엄청 큰 것 같은데. 그리고 뭐 거기가 임꺽정이 숨어 있었다. 이런 말도 들었고. 그래서 약간 숨어 있었다, 도망쳤다 이러면 빡셌겠는데? 약간 이 생각이 들보면 좋았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뷰가 미쳤다. 맞아. 여긴 봐야 된다. 이건 말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렇긴 해. 계속 이게 설명할 것도 없이 와 이것만 있는데 진짜 달랐거든. 근데 이거는 뭔가 더 말해주고 싶은데 정말 봐야 되는 곳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서 말로 이게 안 되네. 그냥 다른데 진짜. 그 돈이 안 아까웠어. 원래 관광지 가면은 나는 기본적으로 눈탱이 가격을 깔고 간다 생각을 해서 그런 걸 체험을 잘 안 하는데 이번에 탔던 보트는 돈이 하나도 안 아까웠어. 형, 난 계속 그 생각밖에 안 했는데 어떻게 이런 데가 있지? 맞아. 이건 진짜 좀 그 막 전설? 아니 막 옛날 협객, 무협 막 이런 사람들이 솔직히 그런 것보다 난 나루토 같은 거가 사실 잘 나왔 이런 데 있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그러니까 난 생각보다 난 엄청 비현실적이었다 솔직히. 그런 느낌을 세게 받아가지고 이거 진짜 좋다. 그런 느낌을 주는데
그것도 한몫했을 것 같아. 관광객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의 우리랑 뭐 한 2팀? 3팀 더 있는 것 같던데. 우리 포함 한 3팀? 맞지? 뭐 그거밖에 없었어. 되게 우리가 찾아낸 느낌? 음. 너 살짝 있었지.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계단이 이게 근데 네가 먼저 뛰었나? 난 뛰어 네. 올라가길래 나도 뛰었단 말이야. 내가 뛰어 올라갔지. 네가 먼저 뛰었지. 그치? 요즘 이제 운동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훈련이다. 왜 뛰냐? 이러면서 올라갔다. 근데 나는. 안 끝나더라고. 진짜로. 와, 근데 말은 뱉었지. 와, 올라가서 이제 숨을 가쁘게 쉬니까 옆구리 아플 정도. 힘들더라. 아무튼 거기서 한 1시간 정도는 있었던 것 같은데? 1시간 넘게 있었지. 넘게 있었나? 계속 가만히 경치 보고 사진 찍고. 확실히 다른 느낌의 관광지긴 했다. 맞아. 뭐 꼭 가봐야지 하는 것 중에 난 꼭 가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데들이 많았는데 여기는 꼭 가볼 필요는 있는 것 같다 정도의 사람 바이 사람이겠지만 요 정도는 봐야 경치 봤다라고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었어. 확실히 그런 임팩트는 엄청 셌다. 심지어 난 경치를 즐기지 않는 사람인데 거긴 좀 달랐다. 그치. 이 얘기하다 보니까 DMZ 끝나고 이제는 철원 여행인데 얘기가 그냥 하자면은 거기가 제일 좋았어. 솔직히 나도. 그러니까 DMZ 여행인데 그냥 거기 고석정이 되게 예쁘고 좋았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원래 밥을 먹고 가려고 했지만 철원은 밥집이 없더라고. 맞아. 그것도 밥을 먹으려고 했던 게 사실 우리가 그때 배가 많이 안 고팠단 말이야. 근데 뭐 아까워서? 아쉬워서?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는 배가 아예 안 고팠어. 우리가. 근데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러니까 4시 한 반쯤이었나? 5시 안 됐을 건데 웬만한 관광지들 티켓팅이 마지막에 이제 4시인 거야. 우리는 고석정에서 6시쯤 나왔지. 그래? 왜냐면 투어가 4시 반에 끝났지. 아니다. 4시 반가 20분, 1시간 봐도 6시인데. 투어 끝났을 때 애초에 그러면은 갈 수 있는 게 없었지. 고석정밖에 없었나? 맞네. 응. 횃불 전망대도 5시 반이 마지막이었어가지고, 딱 봤을 때, 여기도 못 가. 그리고 이미 우리가 그 전에 봐놨던 거는 이미 티켓팅이 끝났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뭐 먹으러 가는 거밖에 없더라고. 근데 이대로 여행을 끝내기는 좀 아쉬우니까 뭐라도 먹고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난 하고 있었었는데, 더욱 놀라웠던 건 식당도 그리 길게 하지 않는다. 막 라스트 오더 6시 반. 어째 네가 찾아봤어. 6시 반 이렇게 됐었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철원은 큰데. 그리고 약간 라스트 오더 맞춰가서 가면 약간 민폐 아닌 민폐 느낌도 좀 들고. 그래서 별다른 방법이 없네 해서 우리는 그냥 드라이브나 하자 해서 그냥 무작정 밟아서 돌아다녔지. 이제 횃불 전망대 쪽을 그냥 가보자. 나는 왜냐하면은 왜 뚝섬 유원지 가가지고 차 대놓고 한강 걸을 수 있잖아. 그것처럼 횃불 전망대 위치가 그럴 줄 알았거든. 강에 지은 건 줄 알았어. 그럼 거기 가서 전망대 안 올라가고 차만 대놓고 강을 좀 걷자 이런 생각이었거든. 그 주변에 걸을 데가 있겠지. 하고 니한테 이제 횃불 전망대 가자. 그래 가자 하고 갔는데 앞에 공사 중이었잖아. 공사 차량이 나오고 있었지. 그 횃불 전망대 있는 그 앞까지 들어가는 게 그 공사 현장 때문에 막혀 있었고 거기서 한 100m, 200m 정도 떨어진 곳이었을 건데 거기 이제 우리가 차 이제 진로에 방해 안 되게 대놓고 갔지 그냥 공사장 뚫고. 근데 그거 좋았어. 의외로 좋았어 나는. 옷 벗고 달리겠대. 니 갑자기 옷 벗고 달리게. 되게 달려보고 싶은 공간의 느낌이었다. 아무래도 전망대 설치가 돼 있으니까 그 털을 괜히 잡은 건 아닐 거 아니야. 거기 내려가는 길도 이렇게 꽤 멋있더라고. 뭐랄까 강행 돌파를 한 느낌은 있었는데 가니까 의외로 좋았다. 뭐 우리가 횃불 전망대를 올라갈 수 있었던 건 아니지만 되게 탁 트여 있었을 것 같긴 하다 올라가면. 근데 올라가도 그 고석정 뷰가 그러니까 고석정 뷰를 멀리서 보는 느낌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철원 시내를 좀 더 볼 수 있었겠지. 아무튼 횃불 전망대까지 보고 이제 니는 거기서
소소하게 달리기 또 1일 할당량을 좀 채우는 느낌. 900m. 거기서 900 뛰었어? 총합? 응. 고속정도 포함돼 있어? 아니? 거기서만 900이야? 많이 뛰었네? 야, 아니. 어디 그렇게 뛸 게 있었지? 900m나? 거기가? 내려갔다 왔다, 얘가. 그래서? 그, 일부러 이렇게, 좀, 이렇게, 빙글빙글 이렇게 돌아가. 그래? 아무튼, 그러고 와가지고, 뭐 먹고 갈까? 하다가, 그냥 공릉 찍고, 돌아오는 길에, 뭐가 있으면? 먹고 싶은 게 생기면 먹자. 근데 그냥 돌아왔죠. 그치. 사실 이러면은 여행 마지막인데, 딱 마지막이다. 우리 여행이 이제 끝났다라고 느낌이 들 때가 거기서 빠져나오는 시골길에서 포스트 말론 노래 딱 들을 때. 우연히 들었는데. 굉장했다. 그 셌다, 임팩트가. 아니, 그 제목이 뭐였지? 그거잖아. 케미컬? 케미컬. 그래. 그 앨범이잖아. 니 좋아하는 앨범. 어스틴. 그거 들을 때, 여행 진짜 끝났다. 되게, 맞는 예인지 모르겠죠. 폐회식 하는 그런 느낌? 좋더라. 여기에서 막을 내립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다 들었지.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노래가 생각이 하나 났었는데, 얘기를 안 했어. 이 노래가 더 좋은 것 같아가지고. 케미컬이? 그냥 듣고 있었어. 그때 해도 막 이렇게. 그치. 질랑말랑 하고 있을 때였어. 딱 느낌이 좋았지. 맞아. 그렇게 해서 우리의 선배님으로 시작된 DMZ 투어는 이렇게 끝이 났지. 빠니 선배님. 그치. 그러면은 이제 여행 복귀를 끝냈으니까 각자 그 순간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자. 그렇지. DMZ 여행 중에 어떤 순간이 가장 좋았던 이유까지. 난 차로 이동할 때. 그러니까 그 DMZ 검문소를 통과해서 우리끼리 차 타고 이제 다음 스팟 가는 길이 되거든. 하루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제일 좋았고, 그거랑 맞먹는 게 고석정이고. 고석정은 이유는 단순하다. 난 우리나라에서 그런 데가 있는 줄 몰랐다, 진짜. 그게 단순한 이유였고. 그 차로 갔을 때가 좋았던 거는, 우리나라의 사람들 대부분은 그 투어 같은 거를 잘 안 하잖아. 근데 그 투어에서 유일하게 투어가 아닌 느낌이 나서 되게 좋았어. 그리고 일단 나는 거기 들어간 순간, 차를 타고 들어간 순간, 여기는 DMZ인 거지? 이런 느낌이 딱 들어보니까 되게 확 좋아지더라고.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낯선 경험을 하고 있구나라는 실감을 확 나게 해서. 그래서 되게 좀 좋았던 것 같아. 형은? 나는 최고의 순간은 북한을 볼 때, 그 전망대에서 북한을 육안으로 볼 수 있을 때가 제일 좋았다. 통창으로, 그러니까 유리창을 하나 건너서 보는 것도 아니고 진짜 생으로 볼 수 있잖아. 그게 너무 좋았어. 어떻게 보면 북한 공기를 마신 걸 수도 있을 그치? 그 정도의 느낌이 드니까. 그게 되게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거기가 무슨 천국도 아니고 그치. 사실 바로 붙어있는 곳이니까 당연히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지. 뭘 그렇게 신기해 하나 할 수도 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북한의 존재에 대한 거를 실감을 엄청 못하고 있었는가 봐. 그러니까 그거를 눈으로 보는데 진짜 그럼 저게 북한이라고? 하는 느낌이었어. It's real? real? Oh shit. 진짜 그 느낌이 커서 볼 때 약간 소름이 끼쳤다. 처음에 딱 볼 때. 가가지고 처음에 정운교육 듣듯이 그 비장한 음악에다가 막 여기는 개마고원이고 어쩌고 뭐 백마고원인가? 백마고지. 백마고지. 그런 거 막 설명할 때 모니터는 이 위에 있고 그 앞에 통창이잖아. 그 통창으로 보이잖아. 그 뷰가. 거기 딱 들어왔을 때 좀 소름이 끼쳤어. 난 그 통창 말고 형이 나가 있어서 문 열고 나갔을 때 이런 거 좀 있어. 그래서 난 통창으로 보고 이거는 진짜 그냥 맨눈으로 보고 싶다. 아무것도 안 거치고. 그래서 이제 나가서 봤지. 그때가 제일 좋았어. 저게 진짜 북한이구나. 실감하게 된 느낌. 또 최근에 여행에 대한 고민 같은 거? 생각? 고민은 아니겠다. 여행에 대한 생각을 혼자서 이렇게 많이 해봤는데 막 굳이 외국에 나가가지고 외국에만 있는 어떤 거를 경험하는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가치 있는 여행을 국내에서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지, 그 순간에. 당연히 루브르 박물관은
프랑스 가야 볼 수 있는 거지. 우리나라엔 그런 게 없지. 근데 북한 볼 수 있는 전망대도 우리나라밖에 없어. 이건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건 거야. 우리나라 어딜 가든 그렇게 생각을 해야겠더라고. 우리나라만의 뭐 그런. 그치. 그런 관점에서 되게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 북한을 실제로 보고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 이게 우리나라에서밖에 못 보는 거구나. 이것도 신기하고. 그래서 그때가 제일 좋았어. 아무래도. 형은 그때 같이 있을 때도 그기가 제일 좋았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 되게 뭔가 그 다음에는 어떤 순간이 반대로 가장 아쉬웠나? DMZ 여행에서. 내려오라 할 때. 자꾸 가자 할 때. 아, 투어 할 때. 그 외에는 그냥 그분들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뭔가 이런 걸 안 해봐서 그런가? 내가? 우리는 그냥 있고 싶으면 있을 수 있는 여행을 주로 했었으니까. 더 있다 가자면 더 있다 가는데, 뭔가 말 들어야 될 것 같은 마음 반과, 듣고 싶지 않은 마음 반이 동시에 생기는 그게 좀 아쉬웠지. 그것도 되게 순간순간? 아, 그래도 뭐, 정해진 게 있으니까 가야지 하고, 마음을 하고 당연히 내려갔지만, 1분만 더, 이런 아침에 깨기 싫어서 5분 더 잘 때 느낌 같은? 그치. 이해는 돼. 이해는 되는데, 그런 체계가 좀 부족했던 것 같긴 하다. 지금 들어보니까, 왜, 우리는 우리끼리 구경하고 있었고, 우리를 이제 인솔하시는 가이드분은 동행하는 어르신들을 케어했단 말이야? 그 어르신들이랑 다 이제 내려가셨어. 근데 그게 아니고, 위에서 몇 분 동안 관람하시다가 이동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먼저 내려가실 어르신들은 내려가고 할 텐데, 어르신들이랑 가이드는 이미 없어. 그 설명해 주시던 선생님만 남아가지고 1층으로 내려가시면 된다고 막 우리한테 해주는데, 그게 좀 뭔가, 그래서 그 느낌이 더 큰 거야. 아직 구경이 안 끝났는데 왜 내려오라는 거야? 라는 마음이 드는 거야, 나는. 좀 아쉬웠지. 근데 나는 가장 아쉬운 거는 트레킹을 못한 게 너무 아쉬웠어. 아, 원래 하려던 원래 이제 고석정에서 조금 이동해가지고 거기를 볼 수 있었는데, 그 한탄강 둘레길 이러면서 이제 잘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고석정에서 봤던 풍경, 그 강이랑 절벽이랑 조화가 돼 있는 거기를 보면서 쭉 한 3km 정도 걸을 수 있는 코스를 원래는 하려 했는데, 거기가 4시 마감이었단 말이야. 입장이 4시 마감. 그걸 못 했잖아. 뭐, 이해는 돼. 그 이후에 티켓팅을 하면은 사람에 따라서 소요되는 시간이 있을 건데, 너무 늦어버리면 위험하니까, 안전에. 그걸 다 책임질 수 없으니까, 안전한 시간대까지 낮추고 해서 4시가 마지막 티켓팅이었겠지. 그치. 이해는 되는데, 다 너무 이른 거야, 마감이. 우리 연령대랑 안 맞는 느낌이지. 4시에 마감해버리는 게 너무 아쉽더라고. 다른 데들도 마찬가지고. 6시가 되면, 다 안 하는 느낌이 되게 셌다. 근데 솔직히 우리 나이 때 20대들은, 20, 30대들은 6시부터 시작인 경우도 많잖아. 그치. 형은 이거 못 가봐서 아쉬웠다, 이런 거. 그치. 못 가게 돼서 아쉬운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철원에게 아쉽다. 그게 너무 아쉬웠어. 트레킹 진짜 꼭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 아, 다음에 다시 와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래서 했어. 겨울에, 거기가 겨울이 성수기인 것 같더라고. 겨울에 철원. 정말 난 막연하게 공포의 대상이었는데. 아, 추위 때문에. 난 추위를 심하게 타니까. 근데 성수기라니까 궁금은 하긴 하더라. 그리고 고석정 보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겠다 싶더라. 겨울에 엄청 예쁘대. 그래서 겨울에 한번 트레킹을 하러 또 갈 것 같아. 이번에 그게 너무 아쉬웠어가지고. 그치. 재밌을 것 같아. 그 다음, DMZ 여행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난 달리기 할 때. 언제 달리기 할 때? 그 전망대. 되게, 반항하는 느낌 들었다. 그래서 재밌었다. 그러니까, 영업을 종료한 전망대에 와서 우통을 벗고 달리기를 하는데, 그냥 그런 거 있잖아. 여기는 해도 될 것 같은 느낌? 여기는 해도 봐줄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 거야. 사람이 있었어도 나는 그랬을 것 같다는 막연한 그래? 생각이 들거든. 나도 솔직히 왜 우통을 벗고 뛰었는지는
내가 계산된 건 아니야. 이거 재밌겠는데 하고 막 한 거야. 서울에서 했으면 했을 리도 없고, 해도 미친 사람 소리를 취급을 받았을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하게 거긴 오케이를 해줄 것 같은 느낌이었어서 했는데, 뭐 이렇게 좀 일탈한 느낌이라서. 그런 게 보는 사람한테도 느껴졌어요. 약간 자유민의 기분을 지금 만끽하고 있나 보다 하면서. 뷰도 한몫했고. 맞아, 뷰도 좋았지. 달리기 할 때 그 뷰를 보고 달리면 잘 달려지겠다는 생각 되게 많이 했어. 개방감이 되게 좋더라. 탁 트여가지고. 그리고 난 그 순간이 더 좋았던 건 공사장이라서 뭔가, 가도 되나? 딱 했는데 공사 완료된 딱 거기에 있어. 가도 되네? 뛰었지, 계속. 딱 근데 절벽 같은 정도의 이 깊이감 차이가 나는 곳 위쪽에 한 강이 딱 흐르고 탁 트여 있으니까 와 정말 좋다. 이런 느낌을 받은 관광지나 소식은 처음인 것 같다 나는. 그래서 그 순간이 되게 기억에 남는다. 일탈의 힘. 형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뭐라 해야 될까? 나중돼서 내가 진짜로 어떤 순간이 기억에 남아있을지 가장 오랫동안? 그건 잘 모르겠거든? 근데 지금 하나 기억에 남을 정도로 인상적이었던 순간을 고르라고 하면은 그냥 그 이동할 때 계속 군인들이 보였던 게 그게 통으로 기억이 날 것 같아. 좀 나와 있는 군인이 아니라 실제로 안에 있는 군인을 그치. 본 거잖아. 우리가 들어가서 본 거야 이거. 군인이 어디 나와서 나온 군인들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걔들 영역을 침범한 거죠. 우리가 침범한 거야. 그러네. 그게 되게 그 종합적으로 보면은 그런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 군사 지역에 내 발로 찾아갔던 경험으로 이렇게 기억이 오래 갈 것 같아. 심지어 군생활을 한 사람이. 그치. 그게 되게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인상적인 순간이다. 배 탔던 것도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다. 배도 있어. 고석정에서 배 탄 거. 다 너무 좋았는데 압도적으로 좋은 게 있었나 봐. 그래서 그게. 그러면은 이제 그걸 해보자. 이번 DMZ 여행의 만족도 별점을 준다면 5점 만점. 3.5. 이유는? 시간이랑 인프라? 시간은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 세대한테는 너무 빨리 끝나는 느낌이다. 그게 너무 아쉬웠어. 왜냐면 충분히 야간 개장에도 이쁠 만한 데가 난 보였단 말이지. 그게 안 된, 그걸 못 누렸던 게 아쉽고 인프라는 그 주변이 너무 아쉬웠다. 나 특히 고석정이 되게 임팩트가 셌는데 뭐 그 주변을 정말 이렇게밖에 못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 그게 난 너무 좀 아쉬웠어. 정말 약간 굳이 트렌디할 필요는 없지만 정말 이걸 잘 이쁘게 담을 수 있는 방법이야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게 안 보여서 그게 아쉬워서 3.5점. 3.5. 이제 1점이 시간, 0.5가 그 인프라. 이렇게 된 거야. 형은 매긴다면? 난 2.5. 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DMZ가 궁금하고 좀 충동적으로 DMZ 여행이 하고 싶어서 이렇게 간 거지 여행하기 되게 좋았던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네. 이런저런 불편한 점이 많아. 그래서 거기서 만족도가 조금 떨어지긴 했어. DMZ 본 거 자체는 이런저런 생각도 하게 하고 좋았거든? 그런 면에서 만족도가 높아. 근데 네가 말한 인프라적인 거에서 진짜 다 깎아먹는 것 같아. 개발이 덜 된 느낌이다. 관광 그걸로 하기에는. 그리고 아쉬운 건 아쉬운 건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렵긴 하지. 생각을 하긴 할 텐데 그런 거 관리하시는 분들도. 근데 그러기에는 사람들의 니즈에 비해서 들어가는 인력이 크니까 못하는 걸 수도 있고. 뭐 예산이 안 맞다든지. 투자를 하면은 그만큼 이제 다시 채워야 되는데 그게 안 되지 않을까. 뭐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걸 감안해도 인프라 자체는 너무 불편했어. 관광객을 느끼기에는. 그래서 여행할 때 조금 아쉬웠다. 난 방금 얘기하면서 되게 느꼈던 게 난 가까워서 놀랬거든. 그러니까 물론 공릉이라는 특수한 서울의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동쪽에 가까운 쪽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깝다고 생각을 한 것도 있겠지만 난 그 서울에서 가깝다는 게 되게 좋았거든. 근데 갔는데 아쉽다 이게. 그치. 들어보니까 좀 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그 약간 개인이 운영하는 데가 많이 없는 듯한 느낌? 그러면서 디벨롭이 더 많이 되고 막 인프라가 커져나갈 건데 네가 할래? 라고 했을 때 할 자신 없는 또 그런 느낌 들어서 뭐 좀 묘하다. 맞아. 근데 이제 DMZ라는 특수한 지형이라 해야 될까? 아무튼 그거를 관광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되게 특별한 경험이었고, 고석정 같은 엄청 예쁜 자연 경관을 볼 수 있었던 것도 좋은 여행이었다. 그리고 아쉬운 인프라. 그래서 나는 2.5, 니는 3.5. 다들 좋았던 이유도 비슷한 것 같고, 아쉬웠던 건 아쉬웠던 이유도 비슷한 것 같다. 우리 둘이 얘기해보니까. 그러면 이제 DMZ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한테 전해주고 싶은 꿀팁, 그리고 DMZ 여행을 추천하고 싶은 타겟층까지 한 번에 얘기를 좀 해보자. 꿀팁. 시간을 알아보고 가세요. 아마 이거는 대충 알아보시고 가시겠지만, 시간을 알아보시고 가세요. 그리고 나는 두 번째로, 신분증을 꼭 챙겨가세요. 예, 순간 살짝 깜빡할 수도 있겠다? 이 생각 되게 많이 해서. 그거 2개? 팁이랄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걸 가장 말해주고 싶네, 난. 그리고 그걸 어떤 타겟층한테 말해주고 싶냐? 20대한테 말해주고 싶어.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20대한테 추천하는 건 우리는 DMZ 여행을 갔지만 철원은 정말 한번 가볼 만한 데라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차가 만약에 있는 20대라면 가평을 3번 가는 것보다 가평 2번, 철원 1번도 괜찮겠다. 이 생각이 드는 곳이긴 했어. 그랬구만. 맞아. 나도 마찬가지로 팁을 전해주자면은 아침 일찍 움직여라. 시간 걱정 없게. 그러니까 DMZ 투어 이후에 어떤 일정을 계획을 할 거라면은 DMZ 투어를 아침 일찍 그냥 그런 시간을 잘 알아보고 가는 게 좋고 우리가 포천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그래도 좀 널널하게 움직였는데 조금만 한두 시간만 일찍 올 걸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 그러면은 뒤에 것까지 했을 건데. 그런 생각? 아침 일찍 움직여라. 어른들 말이 틀린 게 없어. 그리고 먹을 걸 좀 찾아가라. 그 식당을 좀 많이 찾아가봐라. 우리는 사실 그런 거 안 알아보고 갔잖아? 그리고 배도 너무 불러가지고 사실은 뭘 못 먹긴 했을 것 같은데, 알아보고 그런 식당을 기대하면서 갔으면은 다 들렀다 갈 것 같아. 배가 부르든 어쩌든. 근데 우리는 안 알아보고 갔던 중국집에서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배부름 이슈가 있었고, 또 저녁에까지 그게 배가 안 꺼졌는데 마땅히 여기 진짜 가보고 싶다. 여행 전에 그런 상상하는 것도 재밌잖아. 근데 그런 과정 없이 와서 식당 어디 가지? 하고 찾아보니까 다 별로 안 땡기는 거야. 그럴 거면 배도 지금 별로 안 고픈데 그냥 집에 일찍 가는 게 싶은 거야. 그러니까 미리 좀 알아보고 오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떠오른 팁이 하나 더 있는 게 입장료나 관광비들은 다 가격이 싸니까 여유가 좀 있으신, 여행에 돈을 쓸 양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먹는 데 쓰는 것도 좋겠다라는. 그렇겠다. 거기 한우가 유명한 것 같더라고. 추천하고 싶은 타겟층 사실 일단 자연경관 예쁘고 우리가 이제 돌아올 때 보니까 꽃밭 같은 거 이제 하려 하고 있었잖아. 보통 5월 말이래 그게. 근데 이번에는 특수한 경우 때문에 6월에 개장을 한다 했고. 이상기후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 모시고 오기에도 나쁘지 않다. 자연경관이 예쁘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DMZ는 우리만 이렇게 신기한 게 아닐 거다. 다들 특수한 경험일 거야. 근데 추천하고 싶은 타겟층은 20대 커플. 와서 여자친구 안보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거로 예를 들면 여기를 같이 와서 만족하면 그건 찐사랑이다. 동반자로 확실하다. 그러니까 내가 남자니까 내가 이걸 좋아해서 같이 따라가줬는데 여기서 만족감을 느끼고 온 사람은 평생 지켜라. 고무신보다 더 지켜라. 그리고 그것도 있어. 남자 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아무리 실감나게 군대 썰을 풀어도 재미가 없을 때도 있고 뭔 말인지 모르겠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왜냐하면은 일단 낯선 단어도 많을 수 있고 그 군대 특수성 때문에 재밌는 경우도 많단 말이야. 대부분이 그래. 그래서 남자끼리 얘기할 때 재밌는 거야. 근데 DMZ는 군사시설에 들어가잖아. 지역에. 그러니까 내 과거를 볼 수 있잖아. 이해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 땅굴 가서도 야 이거 누가 깐 줄 알아? 다 군인이 깔았을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시간을 여자친구랑 가지고 여자친구랑 북한을 육안으로 보면서 남자들은 이제 좋든 싫든 군대 가서 다 경험하고 하는 거겠지만 여자분들은 안 그러니까 가서 여자친구 안보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재밌겠다. 그 여자친구가 만약에 화가 났다? 고속적으로 풀어주면 된다. 그래. DMZ로 끝내고 화가 나면은 남자가 유죄야. 근데 고속정 가보고 아니면은 뭐 그 트레킹 길 예쁜데 걷고 꽃밭 데려갔는데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은 아니 철원 시 잘못이거나 철원 군 잘못이거나. 아니야, 여자친구가 나쁜 거야. DMZ 보고 기분이 나쁜 거는 여자친구가 결국 우리는 20대네. 젊은 사람들이 가봤으면 좋겠다. 나도. 근데 같이 우리 DMZ 투어 하던 분들이 그 어르신 분들끼리 왔잖아. 4분인가 5분인가? 멋있긴 하더라. 그렇게 와서 투어 하시는 거 보니까. 근데 난 20대 추천하는 이유가 하나 더가 나이 들면 내가 만약에 나이 들면 이런 여행밖에 못 할 것 같은데 자유도가 높을 때 이런 데도 와보는 것도 기억에 남지. 그냥 역으로 가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괜찮겠다. 맞아. 재밌었어. 우리 뒷타임은 근데 약간 30대, 40대 정도 되는 분들인 것 같던데. 단체도 있던데? 그 단체가 그런 것 같았어. 일단, 인솔자가 잘못지. 30대 보였다. 아무튼. 나는 젊은 애들이 와서 봤으면 좋겠다. 젊은 커플이 와서. 오케이. DMZ 방문해보고 느낀 점. 이거는 사실 뭐 할 말 없으면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도 될 듯. 북한은 진짜 있는 거였다. 약간 무슨 아틀란티스 얘기하듯이. 난 그게 솔직히 제일 크다. 북한은 살아있다. 그러니까 뭐 북한이 주적이다 우리 이렇게 배우잖아. 진짜로 있어? 이런 거였는데 진짜 있네. 확인받는 느낌이 좀 있었다. 그게 가장 크게 느낀 점이었던 것 같아. 우리가 허상을 지키기 위해 허상과 싸우는 게 아니었다? 는 좀 있는 것 같다. 형은? 느낀 점. 뭐가 있을까? 없을 수도 있지 뭐. 그냥 뭐 이때 좋았고 저때 아쉬웠고 막 한 건 있는데 나도 북한이 실제 하는구나 라는 게 실감이 났던 것 같아. 북한이 진짜 있네? 들리는 걸 듣거나 허다운 걸 볼 수는 있지. 근데 내가 직접 볼 수는 없잖아. 그걸 직접 본 느낌이 드니까 진짜네. 나 그건 좀 있다. 와 진짜 이건 한국에서밖에 못 보는 풍경이겠다 하는 이 관리 안 된 자연 있잖아. 6.25 이후로 손을 안 댔다잖아. 그 반대편에는 막 그 높은데 북한군 초소가 있었고 북한군 깃발 막 펄럭거리고 있었잖아. 그런 거 보면서 진짜 한국에서밖에 못 보겠다 이거는.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마지막 할까? 그래. 마지막 질문. 앞으로 이거를 우리 이제 팟캐스트의 공식 질문처럼 쓰면 어떨까 생각하면서 해본 질문인데 니 먼저 한번 해볼까? DMZ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색깔. 폭탄 그린. 폭탄. 그린. 이유가 있다. 뭔데? 뭐가 폭탄을 터뜨린다고 하면 주변이 황폐화되잖아? 뭐 회색이든 갈색이든 뭐 땅과 가까운 색깔이 보일 거란 말이지. 근데 내가 전망대에서 본 그 DMZ는 풀폭탄을 던진 느낌이었다.
정말 빽빽하게 다 음, 넘겨. 와, 신기하다. 정말 진짜 그 자연이라는 거의 그 표본이구나. 라고 해서, 뭐, 중의적. 근데 실제 거기는 폭탄이 떨어졌던 데인데, 뭐 우리는 안 떨어진 데가 없었겠지만, 그거에 대한 상징성으로 있는 데인데, 그냥 뭔가 폭탄 그림? 이라는 게 생각이 나네. 이제 형한테 DMZ를 생각하면서 떠올랐던 노래가 있는가? 사실 아까 우리 이제 여행 끝날 때, 포스트 말론의 케미칼을 들었잖아. 그때 이제 내가 또 듣고 싶은 노래가 있었는데 말을 안 했다 했었잖아. 그 노래를 할까 했었거든? 그 노래는 뭔데? 그 노래는 뭐였냐면은, 구남과 여 라이딩 스텔라라는 팀의 젊은이라는 노래야. 내가 여기 네 옆에서 많이 틀어가지고, 네가 오며 가며 들었을 거거든? 들으면 아는 거구나. 근데 그 노래 말고 다른 노래가 생각이 났어. 제목을 한번 쳐봐야겠다. 뮤즈 노래인데 뮤즈의 굉장히 강력한 노래거든? Kill or be Killed다. Kill or be Killed. Kill or be killed? 뮤즈의 Kill or be Killed라는 노래가 생각이 난다. DMZ를 보면서. 오케이. 이걸로 우리 5월달 DMZ 레코드는 이걸로 끝. 오케이. 끝. 오케이.